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 고점은 36,370원, 저점은 3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더리움 그룹 관련 코인들 중에 이더리움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는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왜 이전에 머지 업데이트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자, 이더리움 ETF뿐만이 아니죠.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언제죠? 1월 12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날이었죠. 자, 엄청난 상승력을 보였다. 50%에 넘는 상승력을 보였는데 비트코인 ETF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ETF가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50%가 올랐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 ETF가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는 거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큰 수혜를 가져갈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이전에는 이더리움 ETF가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불안감이 시장을 압박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방 압박을 주는 요인은 뭐였습니까? 바로 기준금리. 자,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금리 인하를 이번에는 한 번만 할 것이다. 자, 이러한 각종 이벤트들이 시장을 크게 압박했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이 모두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요인을 만들었다는 거. 자, 지금까지 어떻게 된 스토리인지 지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비트코인 ETF에 가장 큰 수혜를 입으면서 어느 라인까지 4만 원 라인까지 끌어올렸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의 거래량 또한 동원되었다. 그럼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끌어올렸던 물량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을 때 거래량은 조금씩 올라왔던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때 1차, 2차, 3차 라인에 매집 라인이 들어왔다. 자, 매집을 한다라고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래가 계속 매집만 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은 무조건 나오죠.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그 단가가 올라갔을 때 고래들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덜어내고 다시 떨어졌을 때 추가적인 매수 라인 잡고 다시 떨어졌을 때 추가적인 매수 라인 잡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바로 매집이라는 겁니다. 매집이 뭡니까? 자전 거래를 돌린다라는 겁니다. 매집만 하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자전 거래를 돌린다는 건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놓다는 겁니다.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 나는 물량을 다시 재매수하고 이게 누굽니까? 바로 고래예요. 이게 매집입니다. 매집이라고 해서 계속 사기만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먼저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그럼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까?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까? 물론 첫 번째로 뭐가 있겠습니까? 이더리움 ETF 이 부분 관련해서 펀드성 자금이니까 당연히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거고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니까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갈 것이다.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이 EDXM 바로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에 상장될 확률이 있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요인 중에 기준금리 관련된 이벤트가 있으니까 우린 그 부분부터 정확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가야 되겠죠. 자, 그 부분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으시다면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문자만 받아보면 잘 모르겠다. 제가 카톡방 주소까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무료로 받아보시면 더욱더 좋겠죠. 또한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아랫부분에 링크도 있으니까 링크 클릭만 하시는 걸로 카톡방 연결 바로 되십니다. 상단 전화번호에 문자 1번만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유하고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이더리움 클래식의 뉴스를 통해서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더리움 ETF의 현물 ETF가 이제는 7월 2일로 출시 전망을 하고 있다. 자, 7월 2일입니다. 자, 얼마 안 남았죠?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ETF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ETF는 펀드예요.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하는 거 보셨습니까? 개돈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이 들어온다. 당연히 시장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고 비트코인 ETF가 나왔고 이더리움 ETF로 공이 올라오면서 이제는 알트코인들의 ETF 전성 시대가 나올 것이다. 그 부분이 이제 출시 전망이 7월 2일로 나왔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이것 또한 보시죠. 이더리움의 거래소의 공급량 자체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투자자는 상승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자, 공급량이 최저치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확실하게 가치 상승력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더리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거래소에 공급량이 없다라는 건 매도할 생각 자체가 없다라는 거.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보유하겠죠. 보유한다면 뭡니까? 그에 대한 가치 상승력은 안 파는데 올라갈 수밖에 없죠. 사고 싶은 사람은 많고 팔지는 않고 주식으로 치면 뭡니까? 상한가입니다. 상한가에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이벤트들이 쭉쭉 나온다는 건 당연히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력 또한 기대감을 더욱더 크게 만들겠죠. 근데 최근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습니까? 공격적인 금리 정책. 누구예요? 미국 연준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공격적인 금리 정책을 펼쳤고 비트코인이 뚝뚝 떨어졌고 9,404만 원, 리플은 673만 원, 이더리움은 494만 원까지 쭉쭉쭉쭉 떨어지게 만들었다. 뭐 때문에? 바로 공격적인 금리 정책 때문에. 자, 제가 고래 설명해드리면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고래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금리 정책이에요. 금리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지난주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는지를 설명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6월 12일 그리고 6월 13일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있었는데 이 가운데 껴있는 게 뭡니까? 바로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었습니다. 자, 순서대로 6월 12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땠습니까? 내려왔어요. 물가가 내려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왔다고 똑같죠.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낮출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죠. 생산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죠. 내려왔습니다. 물가가 내려왔어요. 금리 정책에 이제는 조금 청신호가 켜지는구나. 근데 이 가운데 껴있는 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경제 지표를 깊게 봐야 되겠다. 다음 경제 지표를 보면서 결정할 수 있겠다. 우리는 이 점도표상 한 번에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 부분이 실망 매물이 엄청 쏟아졌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금리를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받을 수밖에 없을까? 주식 거래를 해보셨고 코인 거래를 해보고 있으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당연한 일이겠죠. 왜 그러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글로벌 100대 기업 중에 81개의 기업이 다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쟁쟁한 기업들 많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도 있고요. 애플도 있고요. 아마존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도 있고요. 블랙록, 골드만삭스, 시티, 페이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 대부분이 다 어디에 있는 기업입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이에요. 자, 미국에 있는 기업, 당연히 이 기업들의 가치 상승력은 어디로 나옵니까? 주식시장에 판이 나오겠죠. 근데 이러한 아이디 투자했던 게 어디예요? 주식도 투자하고 코인에도 투자했다라는 거. 자, 엄청난 자금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삼성도 있지만, 자, 많은 기업들이 코인 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금리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우리가 집을 샀을 때도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엄청 부담스럽죠. 고래들은요. 당연히 주식시장에 코인 시장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금리가 높고 해당되는 투자 자금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매도한다라는 겁니다. 매도한다? 당연히 시장은 겁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을 그렇게나 압박하고 있다라는 거 당연하겠지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렸던 6월 13일 날짜로 연준에서 뭘 결정했습니까? 금리를 결정했고 FOMC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자, 이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달러 지수가 13일 선부터 쭉쭉쭉쭉 올라갔습니다. 달러가 올라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하게도 코인 시장의 하방 압박을 가져오게끔 만들죠. 자, 달러가 이렇게 올라갔던 13일부터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13일부터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갖고 왔다. 이해되시죠? 왜 비트코인이 금리, 달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냐? 이 비트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기업들 그리고 기관들이 다 고래라고 불리우는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다르게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이더리움 클래식 떨어졌던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이렇게나 하방 압박 가져오는 이유는 충분했죠. 제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4만 원 선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느 단가입니까? 3만 4천 원대까지도 우리는 하방을 열어두고 보고 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는 고래들이 이렇게나 많이 진입했습니다. 고래들이 진입했는데 나간 흔적은 없죠. 근데 추가적인 매수한 신적은 있습니다.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진행했다면 이들의 매입 단가를 조정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4,000원대 여기가 매입 단가라는 게 아니라 이 라인까지 하방을 열어놔야 된다는 건 이렇게나 변동성을 다시 줄 수 있으니까 우리 또한 추가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아야 되겠죠. 이 부분 때문에 여러 번 강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매수를 어떻게 할까, 매도를 어떻게 할까, 이런 대응 전략이 우리의 수익 구간에 지대하게 영향을 준다는 건 다들 아실 거죠. 이러한 부분들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 구간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린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니까 체크해 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34,0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떻게 매수하지 말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죠. 그렇지가 않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중을 관리해서 매매에 대응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 부분은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트코인들의 전성기가 오나 이더리움 ETF의 승인이 이제 7월 2일 날짜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수익과는 더욱더 커질 만한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박 갖고 내려오니까 매수 못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수할 때 누가 비중 100%다 들어갑니까? 절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20에서 30%의 비중을 나누어서 이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다 올라간 다음에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점 라인에서 안정적으로 비중을 조금씩 추가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2024년도 트럼프가 한 번 더 신코인 행보를 벌일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디지털 자산의 대선 자금을 수용하기 시작했고 이 부분은 어떤 걸 말합니까? 바이든이 이더리움 ETF를 빠르게 승인하게끔 SEC를 압박하게 만들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트럼프가 이렇게나 흔들거리게 만드니 바이든 또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ETF는 바이든의 승인 지시를 한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다는 것처럼 그만큼 현재 시장은 굉장히 관심도가 높는 게 바로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EDX 마켓 한번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EDX 마켓은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입니다. 이 코인 거래소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이 자리에 원래가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죠. 근데 비트코인 캐시는 상폐됐습니다. 왜 상폐됐습니까? 중국에서 채굴량이 많은 이유 때문에 상폐가 되었죠. 그렇다는 건 SEC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SEC가 이더리움 ETF를 신청하기에 앞서 이더리움 그룹 관련 코인들이 얼마큼 튼튼한지를 보려면 여기 라인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SEC는 승인 속도를 더욱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들은 기관들의 투자 자금을 더욱더 빠르게 유입되게끔 만들 것이다. 이 모든 부분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 구간을 전망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 체크해 보시면 앞으로
수익 구하는 더욱더 커질 만한 이벤트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린 이 자리, 이 박스권 라인 안에서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들의 수익 구조를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체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들,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매매 대응 제가 직접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시다면 이 문자 또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문자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할 수 알겠다. 그럼 그대로 대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자 몸 잘 모르겠다면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같이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보내는 게 번겁다면 아랫부분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같이 받아도 충분하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